지난주였습니다. 이 머니코드에서 시티그룹이 코스피를 8,500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9,0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8,000이었는데 9,000으로 올린 거고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K,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올해 EPS 성장률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00% 전망이 되는데 99년 이후에 아시아 증시로 봤을 때 최대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면 모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라도 그래도 이익 성장이 42%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 시장 폭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7,800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사상 또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있었고 매수 사이드카가 더 발동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메모리 고수익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 데에 대해서 평가가 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테크 기업들이 장비도 사주겠다, 투자 비용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긍정적인 패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증시에서는 수급이 선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직접 투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유동성 자금에 올라타라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서 코스피 레벨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에는 밸류업 정책이 큰 기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 제한되고 앞으로 긍정적인 프리미엄으로 바뀔 가능성을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봐줬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호재인 거죠. 8,000에서 9,000 가는 길목도 여유롭게 잘 갈 수 있을지 고루고루 분산해서 그 투자의 수익률이 넓어질 수 있을지 지평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7,800선을 간 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9만 원 선 넘어섰고요. 장중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90만 원 선 넘어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또 한 단계 올려서 4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SK하이닉스 최상단 밴드로 봤을 때는 270만 원짜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높여갈수록 항상 이후에 뭔가 반전일 수 있는 시그널을 잘 포착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 같은 경우에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고요.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 이 주가가 받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리 공급 좀 해달라. 공급 부족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ASML 같은 그런 장비나 그리고 투자 비용을 대겠다라는 흐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레벨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7일과 8일에 외국인의 순 매도가 1,000만 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LS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들은 알고 가자라는 리포트를 내놔서 좀 의미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메모리 확보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만들어달라고 장비 등 그런 투자 비용을 대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를 함축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 급등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K증시를 이끄는 하나의 호재이지만 한 가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좋죠.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감가 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걱정되고요. 중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죠. 메모리가 자꾸만 추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들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LS증권에서는 높아진 실적 알겠다. 그런데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인지 그 패턴을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선단 공정의 양산이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가 이런 데이터는 끊임없이 보시면서 전략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은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를 보더라도 가장 큰 불확실성의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산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속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다 잘 된다면 한층 더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리스키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성과급 이슈 이후에도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0% 비용을 선반영해서 보수적 실적 전망치를 대입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말씀드렸고 32만 원이고 올해 실적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4월 서버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가격 상승 효과 봤다라고 언급이 됐고 모바일 디램 계약 가격 역시 서버와 비슷하게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 언급을 해줬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특별하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스페셜하게 봤는데요. 이게 단기 이익 전망, 상향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잘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SK하이닉스도 잘 분석을 해놨는데 같은 증권사였고요. 여기도 핵심은 HBM의 매출 성장률과 양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HBM 가격이 단순으로 일반 디램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반 디램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HBM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별로 장기 계약, 늘 말씀드리지만 LTA 계약입니다. 그리고 세대 전환이나 패키징 난이도, 공급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이 주가의 위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건 중요한데 인건비 드는 그런 비용은 더 날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 그리고 인력들의 재평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2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버, 모바일 디램 강세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파생,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머니코드에서는 매일 아침에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정보를 발빠르게 어떤 채널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쓴 연구원들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이었고요. SK데일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55만 원이었는데 85만 원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AI 바이오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한 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한 인터뷰를 땄으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SK 스퀘어를 필두로 SK텔레콤과 같은 이제 주요 자회사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SK의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한 20조 정도 늘어난 한 72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 가치도 상승을 했지만 지주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라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 수익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배당을 분기 배당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금 배당을 이제 동시에 같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배당금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K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연초에 140조 원에서 최근에 328조 원으로 2배 이상 좀 대폭 상향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SK가 가져오는 브랜드 상표권 사용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 그룹 차원에서 3년 동안 재무구조 개선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됐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그룹의 중기 사업 방향성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의 AIDC라던가 엔트로픽의 투자 자산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기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AI가 핵심 축으로 좀 부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 바이오팜 지분을 좀 매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PRS 계약을 통해서 SK 바이오팜의 향후 좀 주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SK 그룹은 사업을 좀 집중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유 자사주 총 24.6% 중에 20.1%를 소각을 하기로 하면서 4.8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인 주식수 감소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황 연구원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SK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표 주가 상향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리포트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목표 주가 85만 원으로 올렸고요. 상장 자회사 SK 스퀘어 오늘도 굉장히 폭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최근 이제 광통지 통신 쪽으로 눈여겨봐지는 그런 부분이죠. 네, ABI 반도체 호황 때문에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9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바이오 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데는 돈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세 글자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책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의 장,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9천 예상하는 거는 실적과 수익성이 K증권에서는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시총의 순위가 대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머니코드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흐름들이고 LS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위권에 진입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왜냐하면 지수가 7,800 오를 넘었고
8천 갈 거고 앞으로 9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후보군들을 주목해라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률 괜찮아질 거고 자기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 전망치 대비해서 잘 갈 건데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그런 후보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고요.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이후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APR, 그리고 삼성 ENA, HD 현대마린솔루션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언급했고요. 마지막 이제 네이버였습니다. 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PBR 1배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다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이런 종목들 잘 옥석가리기 하시라라는 바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의미 있는 리포트였고요. 자,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호텔신라를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호텔신라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위안화, 중국 돈입니다. 이게 강해지면 면세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따이공 구매력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4월에 이어서 5월 중국인이 한국 시장을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 설명회에 다녀왔나 봐요. 이 연구원이. 그런데 2분기에 면세나 호텔 이런 쪽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제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인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유가의 할증, 유류, 할증료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 유가 부담이 심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캉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90%인 제주 호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코로나 국면으로 봤을 때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부담 없다라고 얘기했고 더군다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가 봅니다. 호텔신라도 유의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 오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 DB증권에서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일단 국내 실적 괜찮았고 미국 법인도 실적에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역시 국내 법인의 매출 증가율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 그리고 유럽 쪽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이던스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주, 특히나 최근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콜마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단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JP모건 이런 해외 증권사에서도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증시에 부양하는 그런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 자꾸만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6만 원까지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310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국내 증권사 SK하이닉스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80만 원 선까지 밴드 상향된 그 상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훌쩍 넘어서 310만 원 선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린 데에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251조 원이고 하반기 점점 가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나 HBM 가격이 또 드라마틱하게 뛸 가능성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최근 AI 시대에 굉장히
핫한 스타인데요.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AI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토큰,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콘텐츠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러면서 AI 시대에 메모리, 특히나 범용 메모리 그리고 HBM의 강력한 수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는 4분기 HBM 가격을 한 30% 전분기 대비해서 인상, 낼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JP모건, CT 이런 부분에서 우리 코리아 지수와 더불어서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짙어지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국내 증권사 밴드 상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연수익률만 해서도 SK하이닉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입니다. 270조 원 전망을 했고요. 내년은 418조 원으로 또 드라마틱하게 오르잖아요.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있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램 같은 경우에는 194%, 낸드가 217%로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을 높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이후가 돼도 장기적으로 성장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나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서버 디램, 기업용 SSD 수요도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AI 에이전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주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까지 하는 것을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AI 시대가 초기 시작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오늘 로봇주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지컬 AI 자율주행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지탱하는 중요 종목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항상 머니코드에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코드에서는 오늘 아침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종목들 그리고 그에 맞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연결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증권주 중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 삼성증권이 아닐까 싶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희가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머니코드에서 그리고 전략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만 12개의 증권사가 삼성증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 대한 멘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기존 대비해서 21% 올리면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으로 73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1분기에는 66조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큰 단위가 거래 대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 이슈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이 외국인 통합 계좌 서비스 출시 이슈인데 IBKR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입니다. 여기가 150개국 이상의 국가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와 손잡고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접근이 좀 쉬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시너지 이런 부분을 노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인 거래 비중이 20에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바 앞으로 향후 우리 K코리아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른 증권사 기업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종합 계좌 투자라고 해서 IMA
A, 인가를 위해서 자기 자본 8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주 환원 기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를 총 따져봤을 때 한 기대 수익,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죠. 이런 부분도 4.3% 정도 계산이 되는데 양호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밸류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봤는데 올해 기준으로 PBR 1.3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 굉장히 또 중요하죠.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오늘 상당 부분 나왔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국내 거래대금 그리고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출시를 기본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백두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니코드에서 백두산연구원을 연결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 한번 전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어떻게 그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그 5월 들어서 이제 2번 올렸는데요. 처음 이제 15% 목표 주가 상향할 당시는 이제 예상보다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과 그리고 IBK와 연계 외국인 통합계좌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클 것을 감안해서 이익 추정치 올려서 같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표 주가를 10% 추가로 올렸는데요. 이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부분 이익 추정치 올리면서 같이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백두산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삼성증권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추가적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1분기는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브로커리지일 텐데요. 지금 4월 들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68조 원으로 1분기 수준으로 예상보다 좋았는데 5월 들어서는 사실 1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자금 순유입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외국인 개인 투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이게 브로커리지 수수료 관련된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익 모멘텀은 역시 금융상품 판매 쪽인데요. 그 펀드랑 1인 관련된 판매 수수료 및 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라기보다는 AUM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이익이 올라오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같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배당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5년에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혜택은 유지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주당 배당금 증가도 같이 바라보자는 의견이고요. 어제 이제 5월 11일 종가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5%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 매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배당 수익률 역시 5%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상향 근거에 대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연구원의 인터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증권 여러분께 제시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어제 투자 공시를 냈거든요. 이제 메모리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투자 공시였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DB증권에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놔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시였냐면 메모리 신설 투자 공시였고요. 2,130억 원이었고 이게 건물과 인프라 비용만 반영해서 이 정도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공장 증설 투자 공시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에 언제 반영이 될까 싶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신규 메모리 공장 총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3천억 원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었고 현금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2,280억 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향후 메모리 공장 투자액 이런 부분을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덕전자는 메모리 공장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설 완료, 그러니까 새롭게 완공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 좀 부지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연 매출 4천억 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원은 언급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캐펙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6,5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메모리의 이 반도체 기판 이런 부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용 기판 중심으로 고성장 구조가 유효하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으로 상향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좀 하락을 하죠. 1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늘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좀 올렸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 한 7개 정도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13만 원 정도 갔고요. 평균치를 제시한 IM증권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요. 중동 쪽에서 생산 차질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재고가 감축이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실적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도 조금 더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 사태로 공급 과잉에 대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컨센서스는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전환이 됐거든요. 1분기 이익이 735억 원 정도 나타났고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흑자는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4월도 그 제품 가격 인상이 긍정적이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2% 급락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매수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력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LS증권에서 삼성 SDI를 분석을 했는데 오늘 한 4%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 SDI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나와서 이런 시그널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를 59만 3천 원으로 낮추면서 중립을 유지할. 그러니까 LS증권은 삼성 SDI를 원래 이제 중립으로 봤거든요. 그걸 좀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은 좀 기정사실화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컨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연내에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펙스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타사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향으로 봤을 때 판매가 지연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적용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프리미엄 요인으로는 작용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1분기는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1,556억 원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는 컨센 대비해서 좀 잘 나온 수치다라는 부분인데요. 2분기 역시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15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조한 가동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LS증권에서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구원투수가 ESS 비중이 높아지고 원래 이제 가동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흑자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목표 주가는 호재는 있는데 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있는데 이걸 좀 제외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치를 합산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좀 높은 밸류에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밝혀드렸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고점 분할감이 있는 종목들은 목표 주가 하향 소식 나오는 리포트 삼아서 좀 잘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입니다. 오늘도 SK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머니코드 아침에 나온 리포트 직접 쓰신 연구원들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SK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유한타증권 이승훈 연구원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SK에 대해서 목표 주가 76만 원으로 올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3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역시나 상장 자회사들이 좀 잘해주고 있는데 SK스퀘어, SK텔레콤, SKC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기업 가치 상향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보유 자사주 한 20% 정도를 내년 1월 4일 소각할 예정에 있어서 주주 환원 확대 방침에는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 SK하이닉스 오늘도 198만 원까지 가면서 20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 최고가 나왔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CT에서 300만 원 넘는 목표 주가 제시했고 KB증권에서 280만 원, 국내 증권사 중에는 목표 주가 상단, 밴드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SK텔레콤이 받쳐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는 현금 흐름이 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당 가능성 이런 부분도 더해졌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증권사들의 시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SK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펀드 플로우를 또 통해서 알아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한타증권이 그런 관련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형 펀드는 그 자금 유입 강도가 조금씩 이제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주에 기술주가 랠리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다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를 중심으로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회사채 중심으로는 순 유출이 있었지만 단기 국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시장이 유동성이 그래도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란 뭐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 또 고물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다라는 분석이고요. 한국 증시는 전대미문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의 매수가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치는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 쪽으로는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요.
이 얘기거든요. AI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 이쪽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크 섹터 이쪽으로 봤을 때 순유입이 대폭 감소한 흐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이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AI 시대에 AI 랠리가 레거시 반도체와 장비 쪽으로 훈풍이 나오면서 반도체 펀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기 테마가 포함된 산업재 테마 이쪽으로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에너지 순유입, 이런 에너지 섹터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이쪽에는 또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갈수록 뭐 자금 유출,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뉴욕 증시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AI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테마 잘 전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눌릴 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많이 언급된 듯합니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요.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 전략,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10개 이상의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실적 분석 이후에 미래가치 평가 이런 부분에 나섰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을 연결해서 미래에셋 증권 추가 상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리포트 아주 잘 봤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미래에셋 증권 상향하셨더라고요. 9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제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질 걸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새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기존 7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증권사의 느낌이 있었는데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에 대한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그동안 올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약 한 5, 6년쯤 전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진행해서 1분기 말 기준으로 대략 한 3조 원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에도 그 기업 가치의 증가분이 미래에셋증권의 평가이익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스페이스X가 2분기 때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또 더 올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만큼 미래에셋증권은 지분 가치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증가분이 평가이익으로 2분기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미래에셋 증권을 보면서 우주를 품은 증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앞서서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분석과 더불어서 실적 전망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워낙에 화랑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대금도 1분기도 굉장히 높았지만 4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 스페이스X가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1.75달러 기준으로 상장을 할 경우에는
약 한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브로커리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업황이 이어지고 있고 2분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한 3% 정도 밀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반등에 대한 여지, 실적 전망 잘 추려서 저희가 전략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영준 키움증권 책임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섹터 관련해서는 항상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JP모건에서 S-오일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둘 다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1,000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의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는데 이것을 비중 확대 의견으로 한 단계 업 시켰습니다. 정제 마진 굉장히 S-오일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일단 원가 이런 부분 생각해보고 또 항공유나 휘발유로 만들어서 제품 판매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 해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좀 정제 마진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그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보면은 배럴당 7.5에서 8.5였던 것이 10에서 2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흐름들 이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생산,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반영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올해 글로벌 정제 설비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최고치를 칠 가능성이 있는데 가동률 한 85%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화재도 났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약간 이제 보복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평균이 7달러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바로 10달러입니다. 새 정제한 마진 기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0년간 평균 7달러 대비해서는 한 42%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 가격 상한제 이슈나 아니면 보상 시기 방식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JP모건에서는 그것보다는 정유 업황 전반적으로 앞으로 띄게 될 호황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리스크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 목표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다. 한 단계 올렸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쪽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1위, 우리나라와 대만 쪽에서 그런 기업인데 오늘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실적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이 SK 오션 플랜트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적은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익은 더 늘어났죠.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매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역시 이제 이 회사는 해상풍력의 마진이 좋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적은 탄탄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데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봤을 때 그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슈가 약간 껄끄럽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슈가 된 건 아니고요. 안마해상풍력을 개발하던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이제 다른 개발업체, 또 훨씬 더 큰 개발업체한테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는 항상 해상풍력에서는 많이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근데 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 6월 말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 협상되는 기간 중에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 매출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것이 어디 달아나는 매출액이 아니라 2월 또 이연되는 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 인식은 하반기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 목표주가 27,000원 유지였는데 추가 상승 동력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사실 SK오션 플랜트는 대만과 한국 시장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서는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대만에서도 로컬 컨텐츠 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였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시장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SK오션 플랜트와 같이 오랜 경험, 이 제작 야드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만 열리게 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이죠. 따라서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면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설치 기준으로는 3기가 그리고 발주 기준으로 10기가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해상풍력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제 수주풀이 늘어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마 해상풍력의 어떤 그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SK 오션플랜트는 무엇보다도 해상 풍력 쪽에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해상풍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단 나올 때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 눈여겨보게 되죠. 오늘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역시나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DB증권에서 백화점 좋고 면세 좋고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60만 원을 제시한 거고요. 일단 백화점, 면세, 호텔, 주력 사업 이쪽이 실적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연간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높게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고 인바운드 객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그래도 50% 가깝게 성장한 흐름들 나타내줬고요. 긍정적인 거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래도 전 사업과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D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면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에도 제가 백화점 좋고 면세 좋고 이렇게 붙여놨고요. 백화점이 5월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 해외 명품 매출이 잘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묻어가고 있는 거고 면세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또 농후합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이거든요. 이게 그 중심으로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신세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목표 주가 대비해서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인가요? 자, 목표 주가 22,000원이고 기존 대비 10% 올렸습니다. 이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대폭 올랐죠. 1년 사이에 453%의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국내 소비 회복이 있었고 외국인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잡아줬습니다. 이쪽에서는 코스메틱이 20% 성장, 그리고 패션이 35% 성장, 작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 좋고 뷰티가 좋고 이렇게 좀 어미를 맞췄습니다. 특히나 올해 영업 레버리지는 더 뛸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나 앞서서 신세계와 좀 비슷하게 전 사업부의 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 신세계 인터내셔널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올린 그 배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도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70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기는 했는데 1분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2분기는 적자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 나고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 부담감 당연히 진에어가 가져갈 수 있겠죠. 연간 영업 적자 한 893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하반기는 그래도 적자폭은 좀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는 컨센을 좀 상회해서 실적이 나타났는데 2분기는 적자가 좀 확대될 거고 하반기 가면 적자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내년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LCC에도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멘텀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진에어가 LCC 1위를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졌는데요. 차별화된 경쟁력을 굳이 꼽자면 리스 경쟁력, 모회사 지원, 위기 대응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나증권은 봤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이렇다 할 모멘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논리적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이제 굳건하게 코스닥 시장의 1위를 오늘로써 차지를 했고요. 이제는 탑픽이다 이런 보고서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요. 워낙 특허 소송 리스크가 괄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에서 탈피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을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워낙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바꿔주는 그런 뭐에 굉장히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랫폼 가치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판결이 나면서 이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딱 잡고 있었던 세 가지가 한 번에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고 두 번째는 로열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율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서 알테오젠의 물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판매가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C 제형으로의 전환율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키트루다 SC 로열티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할로자임과 이 로열티를 나눠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사가 추가적으로 수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늘 코스닥 1위까지 갔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 분쟁도 있었는데 이게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독일 판매 금지 가능성이 제한된 흐름들 나타날 거고요. J코드라고 해서 보험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물질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판매가 확대되는 거고 알테오젠은 그에 따른 이익을 좀 얻기 때문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J코드 등록 첫 달 판매 흐름을 지속했을 경우에 키투르다 매출 3.4%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고 SC 전환율입니다. 앞서서도 이 리스크 해지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이 됐는데 컨센 시장이 예상하는 8.8%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대 현금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동안 좀 우울한 구름이 있었는데 이번 특허 이런 부분에서 이기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코스닥 1위 갖고 탑픽의 면모를 갖춰줄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눈에 띄고요.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오늘 LG전자가요. 장중에 17%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가 19만 원 선까지 상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에 LG전자가 22만 원 선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가장 그러니까 근접하게 맞춘 증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 주가를 20만 원 위로 한 단계 올려잡은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 김민경 연구원인데 한번 연결해서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민경 하나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LG전자 리포트 의미 있게 봤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볼게요. 우선 작년에 연간으로 7천억 원 이상 적자를 냈었던 MS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실적 통해서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 개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클로이드 실증 작업이라든지 액추에이터 양산 라인 구축을 통해서 로봇 사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랑 이제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AI 사업들을 좀 신사업 본격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업사이드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LG전자의 이익 체력이 확인됐다라는 점인데 구조 조정했잖아요. 그 효과를 이번에 보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간으로 7천억 원 규모 적자를 발생을 했던 MS 사업본부가 올해는 구조 조정과 다른 원가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주가 상승에 굉장히 최근 동력이 로봇이 붙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23만 원 조정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상승의 동력, 모멘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단기적으로는 액추에이터 양산 라인 구축과 클로이드 로봇의 POC 작업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액추에이터 외부 판매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좀 진척이 되면서 AI 관련 신사업 모멘텀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동력 로봇의 액추에이터 이쪽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AI 협력 결국 LG전자는 AI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기서도 볼 수가 있군요. 리포트 잘 받고 앞으로도 팔로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LG전자 커버하고 계시는 하나증권의 김민경 연구원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그룹주 빵 뜨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약간은 좀 아쉬운 종목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왜 나만 소외받아야 되냐 얘기하는 듯하죠.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는 유지했습니다. 21만 8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 여기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도 이 기아가 40%포인트 못 갔고 현대차,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0, 40 요 정도로 못 간 흐름들, 그러니까 뒤처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강력하게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아는 그런 현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질주하는 그런 현대차, 현대모비스와는 다르게 좀 뒷걸음질 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아는 왜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될까?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17%. 그렇다 보니 그동안 현대차 로보틱스 강세 힘으로 잘 갔고 그런 거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받았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추후에 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 다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으로 캐치업 랠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속도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자기자본 비율 이런 부분을 대비해 봤을 때 주가의 밸류가 너무 낮다. 극심한 저평가 그런 매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 이 선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기아를 분석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HMM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일단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KB증권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올라가는데 운임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박 공급 가행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유조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급등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관련 매출액이 2.1%에 불과하고 그리고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조선 이런 운임이 급등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사실 HMM의 가장 주력 포인트는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여기다 보시다시피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운임 인상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1년 사이에 60% 절감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력선인 컨테이너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68%가 급감했습니다. 주력 산업이 잘 못해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운임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지속적으로 운임이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보니까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KB증권의 기존 대비해서 1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서는 한 53% 떨어질 것이다. 하향 조정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컨테이너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지만 운임이 2% 정도 빠질 거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40%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사실상 매도 의견을 준 것과 다름없고요.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 할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G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별화된 경쟁력, 웃고 우는 그런 좀 다른 그런 차별화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DB증권은 GS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GS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칼텍스 반영이 덜 됐는데 아부다비까지 있다. 뭔가 긍정적인 호재들이 연이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총 보면요. GS 시총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칼텍스 올해 순자산 대비해서 43%, 그러니까 칼텍스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순자산이 이게 15조 원이 좀 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시총이 43%밖에 아직 불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는 흐름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은 시장 예상치는 상회에서 나왔고요. 칼텍스 일단 반영이 덜 됐다고 했는데 칼텍스만 띄어서 보면 영업이익이 1조 한 6천억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뛰고 그리고 원유가 뛰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이러한 영역 때문에 칼텍스 영업이익이 좀 좋아진 건데요. 이쪽에서 이제 정유는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재고 관련 이익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아주 톡톡히 받았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2분기 그럼 칼텍스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영업이익이 역시 1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정유가 한 9천억 원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사실 3월과 4월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월, 4월 급등한 이후에 약간 둔화됐지만 그래도 초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익 제시가 됐고 역시 칼텍스가 잘해주는 와중에 반영이 덜 됐는데 아부다비 광구도 하나 호재가 더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UAE가 사실 오펙을 좀 탈퇴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분을 또 갖고 있는 게 G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다비 광고 생산량으로 또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칼텍스에 대한 반영이 덜 됐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광구까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향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 95,000원 제시했으니까 올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JP모건에서 아시아 전력기기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기기 상대적으로 괜찮죠. 일단 아시아 전력 설비주 봤을 때 평균 60% 성장했다라고 봤고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인한 그런 호재성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호재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탑픽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분석을 했는데요. 탑픽의 효성중공업은 390만 원으로 비중 확대 유지를 제시를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500만 원으로 최근 제시를 해서 좀 괴리감은 있지만 어쨌든 JP모건이 효성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LS 일렉트릭은 17만 원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중립을 유지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LS증권에서는 35만 원이니까 항상 해외 증권사 나오면 저희가 국내 증권사도 비교 분석해드리잖아요. 이 갭 차이 꼭 확인하시고 전략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미국 설비 쪽에서 좀 부족한 그런 흐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아 쪽 전력 장비 조달 이런 부분이 좀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주가 고점이라고 느끼는 종목들 한 번 더 옥석가리게 하시다라는 바람에서 여기 모멘텀 JP모건의 리포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8,000표를 넘었고 코스피 만을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LPDD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전력 디램 반도체인데요. 이쪽에 강한 그런 매수세가 모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8,000피 도달에 대한 주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8,000을 넘은 데 있어서는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도 함께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8,000을 찍다 보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뛰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런 흐름 전반적으로 함께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김로코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국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저전력 디램 반도체라고 해서 LPDDR 강력한 수요가 예고된다라는 분석 리포트였는데 그 원인을 좀 살펴주시죠. 예. 최근에 저희가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는 서버형 디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세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대신에 B2C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PC 쪽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 저항, 그리고 이제 구매를 조금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약하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B2C 제품인 스마트폰, 그러니까 결국은 디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우 파워 DDR, LPDDR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죠. 이 LPDDR 가격이 결국은 조금은 생각보다 약하게 형성될 거라고 봤었던 건데, 예상과 달리 LPDDR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디램 전체, 블렌디드 디램 전체의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이 계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LPDDR 가격이 세게 형성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AI 쪽에서도 AI CPU에서 LPDD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LPDDR 가격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AI발 수요네요. AI CPU에 따른 LPDDR 저전력 디램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엔비디아 최근 들어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엔비디아가 큰 손이 된다라는 인상적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LPDDR이 기존의 어떤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이런 쪽이 아니라 AI 쪽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체가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GPU, 뭐 기존 제품인 블랙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올 4분기로 예상되는 출하가 예상되고 있는 루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이제 GPU인데요. 이 GPU가 최근에 AI 서버 시스템의 이제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GPU뿐만 아니라 GPU 옆에서 GPU가 자기만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CPU가 서포트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GPU만 출하하는 게 아니라 CPU도 같이 출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루빈은 GPU고 베라는 CPU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트 개념으로 출하를 많이 하려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그 AI 시스템 내에 베라 루빈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AI 공장, 팩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AI 팩토리에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보통 2개 GPU에 1개 CPU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CPU에는 GPU와 달리 LPDDR이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GPU에는 HBM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된 반면에 CPU에는 전력을 그나마 덜 사용하기 위해서 저전력 디램인 LPDDR을 탑재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탑재해요. 무려 베라 CPU 하나에 1.5TB의 LPDDR이 꽂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내년에 출하하는 GPU 전체 물량의 루빈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 40%라는 가정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출하가 되고 나서 물량이 50%를 넘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크로스오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오버 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4개 분기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4분기에 만약에 루빈이 출하가 되면 내년 3분기 정도부터는 GPU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루빈으로 차지된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연평균으로 보면은 최소 40% 이상 정도는 루빈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엔비디아 전체 GPU 물량 중에 루빈이 40%를 차지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베라가 같이 따라서 갈 테니까 이 베라가 필요한 총량이 구해질 거고, 그 베라에 필요한 LPDDR 수요량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 LPDDR 공급 능력, 이 LPDDR 공급 능력은 뭐냐면 보통 전체 D램 중에 LPDDR로 생산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급 능력 대비 베라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제 베라 플러스 그레이스라는 그 기존 CPU, 그러니까 블랙웰에 꽂히는 게 또 이제 그레이스라는 CPU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으로 봤을 때 30% 이상 정도의 비중으로 엔비디아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지금 그 LPDDR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요처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서 마켓 셰어를 20% 이상 차지하는 삼성전자랑 애플이 기존에는 LPDDR의 가장 큰 구매처였거든요. 수요처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애플보다도 훨씬 더 많은 LPDDR을 구매하는 수요 주체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그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애플보다 더 큰 고객사, 큰 손이 엔비디아가 된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이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베라가 CPU라고 하셨죠. 근데 GPU를 도와주는 CPU 이런 부분에서 저전력 드램 반도체, LPDDR의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또 호황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AI 발 수요 덕분에 서버 중심으로 지금 D램이 엄청나게 수요가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지금의 이런 수급 밸런스, 엄청난 쇼티지를 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에 플러스 이제는 LPDDR조차도 AI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D램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AI 발 수요가 기존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는 LPDDR, 저희가 원래는 B2C로만 예상했었던 이 LPDDR의 수요 구매처로 이제 주요 구매처로 올라서게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쇼티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의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중 코스피가 8,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님,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겠죠. 어떻게 올리셨는지 좀 근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D램 가격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정 대비 D램 가격, 메모리 가격 자체를 조금 더 상향 조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했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7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40만 원 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이후의 머니코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님은 275만 원, 그리고 이후 3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PDDR 관련 반도체 개념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나야 될지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략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김록호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니코드 첫 번째 연구원,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앞서서
하나증권의 김록호 연구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반도체, 특히나 LPDDR, 저렴한 D램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기업 주가의 흐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 목표주가 43만 원으로 올렸다. SK하이닉스 275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45만 원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올해 374조,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497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45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김록호 연구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D램이 거의 300% 가깝게, 낸드가 256% 증가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요, 1년 사이에 19배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AI 시대에 토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머니코드에서도 토큰의 개념을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AI 토큰 사용량이 분기별로 50에서 최대 60%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내 3배, 1년 내에 7배 증가하는 그런 현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AI 2.0, 에이전틱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시장에서 로봇, 현대차, 뭐 LG전자, LG 이런 것들이 다 AI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가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피지컬 AI 확산되고 온 디바이스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 파업 우려, 이후에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이거 좀 영향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주가가 부진했죠. 그래서 경쟁사는 74%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인 바 앞으로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5만 원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SK하이닉스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짜리거든요. KB증권 상향된 흐름이 나왔고, 영업이익 올해 277조, 내년 428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D램이 194%, 그리고 낸드가 244%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 나왔습니다. 여기도 2분기 영업이익이 8배, 1년 사이에 성장하면서 70조 원 바라봤고요. 영업이익률이 79%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77조 원인데 이거는 글로벌 순위로 봤을 때 4위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많이 보게 됐죠. 영업이익률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8.2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서 톡톡한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28년부터 30년까지 있죠. 그러니까 선 주문에서 후에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밸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4사,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설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필수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는 거고요. 올해 설비 투자가 7,2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77% 폭증할,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내년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빅테크 4사들이 경쟁적으로 여전히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봤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앞서서 김록호 연구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셨지만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희귀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게 되겠고요. 시총 1조 달러, 제목에도 써놨습니다. 강력한 지지선, 이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잠시 쉬어도 긍정적인 매력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이거는요, 삼성전자와 좀 연결해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33만 2,500원. 그런데 중립입니다. 투자하기에는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제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35만 원 정도 간다면 이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는 37만 원 정도 계산이 될 것이다.
것이다. 이런 부분도 연구원이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삼성생명이고요. 지금 평가이익 순자산 가치가 85%에 육박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기자본 이익률과 배당 수익률 2% 수준이라고 하고요.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삼성전자 배당 여력 더불어 관계사, 자산운용사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중립을 유지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번 실적 이렇게 대폭 잘 나온 이유는 일회성 이익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각 이슈, 뭐 이런 충당금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익 때문에 1분기 순이 굉장히 대폭 상향됐다,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S는 뭐 크게 뛰지는 않을 예상입니다. 한 6,200원 정도 이거인데 1년 사이에 한 16% 좀 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5년 연평균 16% 약간 위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시죠. 어쨌든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올렸고 오늘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삼성생명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앞서 좀 해서 파크 시스템즈도 말씀드리려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파크 시스템즈가 좀 낙폭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뭐 다른 여타의 종목보다는 수혜를 덜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이나 고객 다변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 이제는 아니겠지만 경기 변동에 굉장히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도 컸죠. 그런데 이번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는 그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모리 호황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좀 해놨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첨단 패키지 장비에 대한 수혜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선도 파운드리 향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주문이 좀 많이 넣는 거죠. 여기 장비를 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가속기용 패키징 이런 적용치가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술 검증도 현재 순항 중이다라는 부분도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오늘 조정받잖아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 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오늘 만나볼 텐데 한국금융지주를 10년 넘게 분석한 연구원의 인터뷰를 오늘 들어볼 겁니다. 대신증권이었고요. 박혜진 연구원인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박혜진입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제가 의미 있게 봤거든요. 네, 실적 분석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9천억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제가 이 실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대형사 기준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워낙 좋으니까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한 5천억 원 미만의 이익을 지금 최대치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처럼 이제 거액의 평가이익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은 계열사들의 순수 채권만으로 순이익을 증권사가 9천억을 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호조는 지금 뭐 당연히 증권이 이제 증권 쪽에서 운영 부분이 실적 개선을 견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이제 그룹 딜에 대규모 딜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번에 평가이익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계열사 전 부문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정말 탄탄한 이익 성장,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최선호주를 유지한 사실 1등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증권사 대형사 기준으로 분기 실적
2억을 아주 잘 내봤자 한 5천억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년 넘게 지켜봤지만 사실은 증권은 업종 특성상 좀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잘 내고도 하반기에는 이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데 사실은 이제 이익의 부침은 있겠지만 사실은 업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전 증권사 가운데서 항상 가장 높은 이익을 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번에는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스페이스X 관련 평가액이 이제 대규모 반영이 되면서 2위권으로 내려앉긴 했지만 사실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액의 평가액이 있었다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실적의 추이를 잘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최선호주로 제가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천억 원이라는 그 이익 규모가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가능성 최선호주 1위. 그러니까 그걸 10년 넘게 장기 지속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앞으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연구원님의 목소리는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님의 리포트 분석이었습니다. 머니코드는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온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비롯해서 쭉 정리해드리고 이걸 직접 쓴 연구원님들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연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